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왔을 때. 그렇죠. 그럴 때가 오잖아요. 저는 지금 좀 그런 순간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까요? 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불안함이겠죠. 당연할 거예요. 네. 요즘 분위기에 세상은 전쟁터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네. 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해요. 있죠. 두려워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아무거나 잡는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 네. 뒤에서 접근해서 안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앞에서 접근하면 내 머리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안 보이니까 그냥.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네. 내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어떤 모양새의 삶을 갖고 나갈 마음인가? 나중에 이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일은 아닌가? 이런 모든 네. 것들의 고민을 그냥 훌 건너뛰게 만든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 저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되게 일찍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은 사람을 관찰해 봤어요. 네. 어렸을 때 보통 주변에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애들 특징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주로 그랬어요. 명확한 꿈이 있는 애들. 걔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좀 멋있어 해요. 자기는 뭐 할지 모르는데 쟤는 꿈이 있어 보이고 앞서 나가니까. 네. 제가 만화가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만화 독자 중에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그 정도 되는 어떤 네. 여자아이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저랑 오랫동안 팬레터를 주고받은 사이가 있어요. 저는 뭐 질문하니까 답장 써주고. 네네. 근데 그 친구 꿈이 뭐였냐면 제 만화 좋아한다고 하지만 웹툰 작가가 꿈은 아니었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네. 13살짜리 여자애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꿈이면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우리 반에 다큐멘터리라는 단어를 아니까 일단. 그걸 일단 꿈이라고 했어. 그렇죠.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멋있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네. 남들이 방학 때 놀러 갈 때 얘는 도서관 가가지고 다큐멘터리 그 영화제에서 수상한 거 보고 네. 중학생이 돼가지고 남들 놀 때 이 친구는 어디 뭐 장비 빌려가지고 찍어보고 네. 고등학생이 되면 그걸 온라인에 올려보고 네. 점점 더 강화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근데 그 친구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입시 동안 한동안 제 만화를 못 보고 연락을 안 하다가 네. 작가님 저 이제 대학 갔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거예요. 아, 닥터 프루스트를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생 넘어서까지 제 만화를 봤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해준 게 뭐냐면 네. 대학생이 돼서 이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죠.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네. 다큐멘터리 감독의 공부는 혼자 하면서 이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대요. 그 동아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은 거예요. 네. 너무 신나게 행사하고 연습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신나게 그날 하루에 동아리 활동을 끝내고 네. 집에 가는 버스 탁 타가지고 가면서 너무 재밌다. 이쪽으로 뭐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없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네. 그 여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사람인데. 자기를 속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까워서도 있겠지만 네.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만난 거잖아요. 대학교 가서. 네. 근데 그걸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몰랐죠. 어떤 게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르다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꿈을 갖는다는 것, 뭐 하고 네. 싶은 걸 찾는다는 게 네. 결과적으로는 불행하려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좀 더 기쁘려고 찾는 건데 네. 더 기뻐할 만한 것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나를 속이게 돼요. 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사람이야. 내가 무슨. 그죠. 그걸 보면서 이게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은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떤 걸 할 때 진짜 좋은지 네. 뭘 잘할 수 있는지 네. 어떤 건 죽어도 못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일단 잡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뭘 하고 싶은지를 일찍 찾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네. 일찍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뭐가 진짜 나에게 좋은 선택일지 고민하고 계실 때 일단 턴을 한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턴을 보낸다. 무슨 말이냐? 네. 뭐 운이 좋아서 좀 일찌감치 나는 이게 나에게 맞는 거다라고 발견한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운이 없어요. 지금 말한 이런 나한테 이게 맞다라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꽤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뭘 할지 직업이든 취미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모양새에 대해 선택을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자 여기서 한번 요이 땅 하면 네. 난 이대로 그냥 모르는 거 없이 쭉 가는 거야. 이 마음이 있어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어. 주식 같은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 이거 사야 될지 많이 이득을 봤어. 네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해요. 뭐 아파트도 그럴 수 있죠. 그쵸. 그 반만 판다라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러네. 그죠? 유연성을 이게 아까 두려움이 오면 유연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두려움이 대표적으로 내 어떤 모든 사고 체계를 경직되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면서도 한 턴을 보내자. 네.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 괜찮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종착역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못하는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지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딜을 맞아보기 전에는 내가 탱커인지 마법사인지 몰라요. 모르죠. 회사 가가지고 상사한테 한번 쪼여봤는데 생각보다 견딜만해. 그럼 탱커인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눈길만 흘겼는데 네. 잠을 못 자. 그럼 나는 이제 연약한 멘탈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런 상황에 가보기 전에 몰라요. 모르죠. 다시 말해서 한 턴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이번 턴이 끝날 때 나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나아져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죠. 아니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거의 만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AT 필드가 있는 것 같다. 요거. 예, 저는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인가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만나진 않죠. 근데 그 그런 필요의 것보다- 종류가 넓을 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적 안심도 필요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해가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의 오해도 있고 안 좋은 쪽의 오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뭐 그 만난 순간 가지고 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그게 좋은 오해든 안 좋은 오해든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거의. 보통 우리가 좋은 오해라고 부르는 걸 네. 헛된 기대라 그러죠. 기대. 나에 네. 대해서 너무 과평가한다. 네네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맞아요. 그 진짜 내 모습을 모를 수밖에 없는 타인들이 부담스러운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 유튜브 왜 하냐고 물어보면 돈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고. 일부러 그 아래 좀 일부러 대단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네. 넓은 의미의 위약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요? 기대를 주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네네네. 여러모로 편하다고 이제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사임당님은 그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게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안 만나서 생기는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클리어가 되죠. 그 정말 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는 삶인 거죠. 진짜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은 못 만나고 있는 게 큰 고통으로 안 다가오실 거 네. 아니에요. 전 거의 고통이 없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사람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한 고통은 없어요. 저는. 신사임당님을 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하겠지만 저는 본인은 괜찮다. 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세상도 괜찮고 나도 괜찮았어요. 근데 유튜브 잘 되니까 그게 힘들어져요. 만나자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그런 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살면서. 그렇죠. 인싸들의 고통이죠. 원래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교실 구석에서 판타지 소설을 쓰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웹소설을 쓴다면 이 세계로 간 유튜버를 쓸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골드 버튼일 리 없어.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회사나 뭐 직장에 소속이 되길 바라시는 분들 말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네. 자영업이나 창작업이나 유튜버, 스트리머도 그렇고 네네네.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 다 그렇잖아요. 네. 그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층 더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된다고 쳐도 그 뒤에도 나에 대해서 커버 쳐주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곳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그런 종류의
분들은 더 두려워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분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약간 돈을 추구해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네. 돈을 추구해서 잠깐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너무 좀 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네. 나는 뭐 당장 꿈을 접어두고 취업을 했어. 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 근데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네네. 아 다들 자기가 무슨 캐릭터를 뽑았는지도 모르면서 딜러인 척하고 앉아있는데 이러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만화가라면 뭐 나는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지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 한번 마감을 해보면 아 나는 독자 반응이 나한테 독이구나. 댓글이 없는 매체로 가야겠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네네. 아 나는 마감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체력이구나. 운동을 해야겠다로 가요. 즉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할지에 대해 더 해상도가 높은 정보는 이번 턴을 보내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이 짜장 짬뽕 이전에 잘하는 집인지 알려면 일단 하나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고민하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계속. 전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걸 분명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두려움도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 꿈을 못 찾은 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 이 상황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택이 빠르지 않은 거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꿈을 찾아버려서 모두의 선망을 받았던 그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 네. 그 여자애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순간을 처음 알았던 게 대학생 돼서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속여 넘기는 네. 그 순간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내가 네. 실제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저 앞에 있잖아요. 그 네. 두 개가 다르구나 아직 이거를 처음 깨달아요. 보통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돼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연애를 할 때 많이 느껴요. 네. 첫 연애를 할 때 네. 네. 나는 질투 없어. 없기는 개뿔. 연애 해보면 알죠. 까보면 아, 알죠. 예. 내가 이 정도로 속 좁은 네네. 쫌생이었나라는 걸 해보면 알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처음으로 내 마음 가슴 뛰게 한 어떤 경험을 하는 순간 네. 나는 아직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은 네. 다르구나. 이 두 개 사이에 간극이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데 인생을 전부 다 쓴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간극을 못 견뎌서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기만, 네. 두려움. 되고 싶은 내 모습을 향해서 지금 내 모습을 열심히 채찍질해서 가는 게 네. 자신감을 올리는 길이라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을 가운데 두고 되고 싶은 내 모습을 땡겨오는 건 자존감을 올리는 길이거든요. 지금의 나도 괜찮아. 네네. 나쁘지 않아. 꼭 저 모습이 돼야지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난 이 자체로 뭐 괜찮은 인간이지. 뭘 잘해서 난 잘났어. 이게 자신감이면 네네. 뭘 못하지만 괜찮지 않나?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챙기는 쪽의 사람들은 네. 자기 기만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류의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무리해서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네. 한 번의 선택도 잘못돼서는 안 되라는 압박을 받지 않죠. 저 그거 있잖아요. 자신감파와 자존감파가 싸워요. 네네. 댓글 창에 보면 네. 자신감파는 좀 약간 재수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말하는 게. 자신감파들 네. 종특이죠. 실력이 올라가야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자기가 그쵸. 잘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근거를 꼭 대잖아요. 네. 야, 몇 점 미만 잡. 그래서 모르면 맞아야지. 이런 자신감이 그런 사람을 되게 무시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 왜 행복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면서 네.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아유, 정신 승리하고. 그죠, 있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제가 댓글을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를 버티는 힘이 자존감에서 오는 사람이 맞아요. 있느냐, 자신감에서 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 자신감은 그때그때 서브 퀘스트예요. 네. 요 퀘스트 잘해가지고 필요한 아이템 얻고 나의 스펙을 올려서 레벨을 올리고 네. 요거는 결국은 저는 자신감에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은 결국은 자존감에서 승부가 난다는 편이에요. 생각이.
근데 문제가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운이 많이 따르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엄마 나 반에서 뭐 1등 했어 그러면 우리 아이 공부도 잘해서 이렇게 예쁘고 착하네. 아빠가 뭐 승진해가지고 오면 우리 남편 일도 잘해서 승진도 하고 멋지네. 다 뭐냐면 앞에 조건이 붙어요. 네. 공부 잘하니까 너는 멋진 아들. 돈 잘 벌어오니까 당신은 멋진 남편. 앞에 조건이 붙는데 네. 그건 사실은 자신감의 근거거든요. 자존감은 뭐냐면 그 근거문이 아예 없는데 네. 이상하네. 왠지 모르겠어. 근데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나쁘지 않은 인간이지라는 느낌인데 그거를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부모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그거를 네. 잘 깔아놓지 않으면 네.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체력 이 HP 바의 최상단이 좀 깎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심리적 불량식품을 먹어요. 누군가한테 허세 떨고 네. 누군가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 욕구가 있고. 네네. 근데 운이 좀 좋아서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히 나를 조건을 안 대고 좋아해줘.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안 보이는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친구들은 그 부분이 탄탄하게 토목공사가 끝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네.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자존감은 그대로인 거지. 그런 거예요. 자존감은 고정 탱크인 거예요. 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는 집에 와서 그냥 곤양이 배 좀 긁어주면 다시 올라가요. 네. 근데 자존감 부분이 깎여 있으면 모든 게 게임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네네. 타고났더니 엄지 손톱이 남들보다 얇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특성인 거예요. 네. 너무 막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자존감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평가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거나 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회계약을 맺은 관계들이라거나 그쪽으로 계속 도망가야 되거든요. 멘탈에 대한 부분은 그거 해보면 알아요. 유튜브 해보면. 거기 댓글에 여러 종류의 이제 그 딜이 들어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딜 세게 박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있겠죠. 네. 당연히 신사단이 있을 거고. 저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댓글. 네네. 저는 이제 창작자가 소비자의 말을 피드백을 직접 노출해서 받는 1세대잖아요. 네네네. 웹툰이. 네. 그 뒤에는 웹소설이 있고 이제 유튜버가 있고. 네. 근데 이 모든 종류의 노출된 창작자라는 것의 첫 번째가 웹툰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댓글과 독자들 피드백을 통해서 담금질이 됐어요. 네. 유독 사람들이 모든 그런 어떤 창작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걸 할 사람들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신? 감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성이 중요한 자산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먼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루트를 타고 좀 돌아갈 수도 있고요. 맞죠. 일단 질러가지고 뭐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많아 그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안정적인 어떤 거 세팅하는 것에 먼저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걸 알려면 네. 나라는 캐릭터의 제일 빨피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턴을 보내보면서 봐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커리어를 시작하셨다. 아니면 커리어를 위해서 뭐 공부를 시작하셨건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 뭐든 시작을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 제일 위험한 건 뭘 하냐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너 자신을 보고 있냐? 왜냐면 이 게임 앞으로 몇십 번 더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네 캐릭터 파악 안 되면 지금 느끼는 고통을 몇십 번 더 겪게 될 것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뭐 연봉이 낮건 네. 일이 힘들건 대우가 좋건 나쁘건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딜이 좀 박히는지 보자. 맞아. 나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자.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 말 잘못하면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돼요. 고통 받아봐야 너를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고통은 가급적 피해보면 좋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불행 모먼트를 알아두는 건 아주 큰 무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거 안 하면 되니까. 그죠. 피해갈 길을 찾아야죠. 저도 절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알수록.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턱걸이를 예를 들어서 15개를 한다라는 건 저를 패 죽여도 못해요. 저는. 네네네. 아니, 안 올라가니까. 15개 뿐만 아니라 뭐 10개를 한다.
뭐 그런 거. 10개도 많이 하시네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원래 안 올라가니까. 120kg의 역기를 든다.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며칠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너가 약해. 맞아. 그런 거예요. 이거 뭐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창작의 고통, 뭐 불안정성 이런 걸 못 이겨낸다. 그건 너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잘 몰라서 불안한 사람들이 나중에 흑화하잖아요. 흑화하면 네. 이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흑화한 거잖아요. 네. 자존감 지금 안 채우면 내가 곧 죽거든요. 이 마음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가장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을 먹으러 이제 어디 커뮤니티나 게시판 가가지고 네. 이제 평가를 시작하죠. 슈스케 K 심사위원석에 앉는 표정으로 네. 다른 사람들의 글 보면서 엄근진. 이제 엄근진하게 네. 까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게 가장 빠르게 효과가 있고 네. 가장 의미 없는 종류의 불량식품이에요. 방금 그러니까 얘기한 모든 남을 것들.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평가만큼 달콤한 이 불량식품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거기 소재가 많아요, 제가. 네. 굉장히 소재가 많아서 그런 곳들을 돌면서 아 여기서 어떻게들 네. 자존감 얌얌하고 있나 한번 볼까? 거기에 이제 어떤 뉴비가 들어와가지고 네. 자기가 뭘 하려 그런다. 네. 이러면서 결과물을 딱 올리면 이제 거의 뭐 하이에나 떼들 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네. 모든 커뮤니티 중에 칭찬하는 곳은 한 곳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신제품이 나왔다. 아, 그거에 대한 칭찬이 달리는 경우는 네. 난리도 없. 그럼 없죠. 그죠. 그냥 이렇게 풍화 작용을 내가 일으켜줄게. 이러면서 달려오잖아요, 막. 신난다 이러면서 달려오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너무 그런 SNS 상에서의 그런 걸 보면서 네. 역으로 한번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네.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운동- 전완근이. 네, 운동하는 거를 어디에 올리잖아요. 네. 그럼 자존감 완전 털립니다. 아. 언제나 그 위에 또 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SNS에 그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는 프리랜서라고 네. 자기들 운동하는 거 영상 사진 올리면 네. 여기에 유일한 규칙은 그냥 응원과 좋은 댓글 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서로 팁 나누는 거, 노하우 나누는 거 다 좋지만 그죠. 그것만 다는 거.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실험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제 채널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채널에서 뭐라 그러지? 더 나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더 많은 방법을 알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 출연자분에게 아니면 서로 응원하지 않는 글은 그냥 다 지워버립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 인터뷰할 때 댓글은 어떻게 좋은 글밖에 없나요? 저는 안 좋은 글은 지웁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네요. 네, 저는 지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정말 저는 공감 가고요. 네. 결국은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의 뭐 수많은 종류의 자기 기만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의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네. 나의 최약점을 파악하면 다 끝난다. 네. 그걸 위해서 한 턴을 보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턴을 보내자. 자기 이해를 위해서 한 턴을 보내자. 네. 한 턴을 보낸다. 네. 자기 이해를 위해서 한 턴을 보내본다. 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했고요. 네. 다시 저는 또 웹툰 나가보러 나가보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